반갑습니다. 저는 펑션베이 기술사업팀 전용우 수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새롭게 출시된 리커다인 V9R4 신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V9R4 신기능에 대한 부분은 보시는 바와 같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페셔널에 대한 부분과 MFBD, 마지막으로 툴킷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V9R4 MFBD 관련 신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lexibility 옵션 부분에서 다음과 같은 옵션이 추가되었습니다. 본 옵션의 기능은 시뮬레이션을 포즈하였을 때 스트레스 혹은 스트레인 아웃풋 파일 생성을 생략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V9R3까지 이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아웃풋 파일 제너레이터 다이얼로그 박스에서 클리어 all을 선택해야지만 이와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V9R4부터는 본 기능 옵션을 통해서 이와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플랜 모드에서 Principal Stress 혹은 Principal Strain의 컴포넌트에 대한 부분을 보시는 바와 같이 각각 X, Y, Z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Advanced Toolbar에 포함된 Select Flexibly Entity 기능을 기존 Assembly 모드에서만 적용할 수 있었던 부분을 Flex Edit 모드와 Mesh Edit 모드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기능 확장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플렉스 바디 부분에 포함된 노드 ID 디스플레이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렌더링 부분을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컨투어에 포함된 익스포트 기능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Create Output 기능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본 기능은 익스포트 컨투어 데이터에서 관련된 노드를 설정하여 확인한 후 본 기능을 수행하시면 플랜 모드에서 관련된 아웃풋 파일이 자동 생성됨으로써 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F플렉스 관련 신기능 부분입니다. 먼저 Export Mesh 데이터에서 아웃풋 설정 노드와 패치셋, 라인셋에 대한 부분을 익스포트할 수 있도록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임포트 기능에서는 익스포트 메시 데이터에 포함된 패치셋을 임포트 가능할 수 있도록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Shell for Element에서 Variable Thickness가 적용되었을 때 V9R3까지는 UI에서 이러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V9R4에서는 디스플레이 옵션에서 다음과 같은 옵션을 추가함으로써 UI에서 관련 기능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Shell Element Property에서 다음과 같은 옵션이 추가됨으로써 에딧 모드 상에서도 엘리먼트에 적용된 Variable Thickness 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컨투어 부분에서 미니멈 결과값보다 작은 영역의 색을 지정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옵션이 추가되었습니다. 본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관련된 영역에 대한 부분을 색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빔 엘리먼트 스트레스 리커버리 관련 개선 사항입니다. V9R3까지 빔 엘리먼트 스트레스 리커버리를 하기 위해서는 빔 엘리먼트의 단면 정보에서 중립축으로부터 가장 긴 디스턴스를 가지는 리커버리 포인트를 결과를 바탕으로 스트레스 리커버리를 도출하였습니다. 이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V9R4에서는 맥스 디스턴스 뿐만 아니라 CDEF에 대한 모든 리커버리 스트레스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적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아웃풋 파일 리제너레이터에서는 맥스 디스턴스, CDEF 뿐만 아니라 맥스 보미셋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까지
선택해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때 디폴트 설정은 맥스 보미스 스트레스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플랫 모드에서는 CDEF의 결과를 모두 도출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V9R3에서는 플랫 모드에서 맥스 디스턴스에 대한 결과를 도출한 반면 V9R4에서는 CDEF에 대한 결과를 각각 도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쉘 엘리먼트와 빔 엘리먼트의 노드가 공유하고 있을 때는 탑, 바텀에 대한 결과를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결과를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익스프레션 혹은 알플렉스 리퀘스트에서도 CDEF에 대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V9R4에서 개선하였습니다. V9R4에서는 빔 엘리먼트에 프리스트레스를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임포트 시 다음과 같은 옵션을 설정하게 되면 프리스트레스를 가진 빔 엘리먼트로 적용하게 됩니다. 원리는 스트레이트 라인이 아닌 빔 엘리먼트는 프리스트레스를 가지는 것으로 간주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할 수 있게끔 됩니다. 따라서 프리스트레스를 가진 빔 엘리먼트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됩니다. 즉 V9R3에서 이와 같은 모델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빔 모델링을 수행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원하는 형상을 만든 뒤 이를 익스트랙트를 통해서 최종 모델을 생성하여야만 하였습니다. 하지만 V9R4에서는 관련된 형상을 바로 만들어서 다음과 같은 모델을 생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메쉬 모드에서 빔 엘리먼트를 생성할 때 관련 옵션을 선택하게 되면 프리스트레스를 가진 빔 엘리먼트를 쉽게 생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F플렉스에 적용된 Thermal Analysis 관련 신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V9R3까지 F플렉스에 적용된 머터리얼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기본적인 성질을 적용할 수 있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열 팽창계수로 명명할 수 있는 Thermal Coefficient. Thermal Coefficient는 1도 온도 변화에 따른 단위 길이 B 혹은 변형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Thermal Coefficient는 관련된 상수에 대한 값입니다. 또한 Thermal Reference Temperature는 열 응력이 부재된 상태에서의 온도, 즉 리커다인에서는 초기 온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V9R4에서 Thermal Analysis 기능 확장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옵션이 추가되었습니다. 즉 Thermal Specific Heat, 비열에 대한 부분과 Thermal Conductivity, 열 전도율에 대한 부분을 기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열은 1kg 물체를 1도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열량 혹은 에너지입니다. 즉 열량 공식에서 C에 해당되는 부분이 비열이 되겠습니다. Thermal Conductivity는 1m 제곱 면적의 1m 간격에서 1도 온도 변화를 위한 열 유량이 되겠습니다. 즉 열 유량은 1초 동안에 이동한 열량이 되고 즉 단위는 와트를 쓰게 됩니다. 즉 열 전도율 공식에서 다음과 같이 K에 해당하는 값이 되겠습니다. V9R4에서 Thermal Analysis를 수행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Heat Flux. Heat Flux는 열 유속 혹은 열 유동 열속이라고 풀이될 수 있습니다. Heat Flux는 단위 면적당 1초 동안 유입된 열량으로서 다음과 같은 공식의 F에 해당하는 값입니다. Heat Flux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F플렉스에 패치셋을 선정한 후 패치셋을 선정된 부분에 익스프레션으로 Heat Flux를 적용하면 됩니다. 두 번째 기능은 컨벡션 기능이 되겠습니다. 컨벡션은 대류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다음과 같은 연료량 공식에서 H에 해당하는 값을 적용하게 됩니다. 즉, Heat Transfer Coefficient, 열 전달 계수를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관련된 Ambient Air Temperature 값을 설정할 수 있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Heat Transfer Coefficient는 단위 면적당 1도 온도 변화를 위해 1초 동안 전달된 열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물체를 둘러싼 다른 온도를 가진 물체에는 고체 또는 유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이로 인한 열 전달량을 계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기능으로서 Heat Generator, Temperature 두 가지 기능이 추가적으로 부여되게 되었습니다. Heat Generator는 단위 면적당 1초 동안 발생하는 열량으로서 F플렉스의 엘리먼트 셋을 적용함으로써 이 부분의 익스프레션으로 값을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온도에 대한 부분은 노드셋을 적용함으로써 노드셋에 관련된 템퍼러처 조건을 익스프레션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V9R4에서 새롭게 추가된 기능들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됩니다. 재료의 물성에서는 두 가지 새로 추가된 기능과 서멀 어널리시스를 위해서 새롭게 부여된 네 가지 기능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V9R4 서멀 어널리시스 관련 기능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확인하기 위해서 밸리데이션 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심플한 빔에 특정 부분의 노드를 온도로 적용했을 때 혹은 힙플럭스로 적용해야 했을 때 30초가 지난 뒤에 특정 지점에서의 온도 결과를 확인합니다. 다음과 같은 theoretical 결과들을 통한 결과와 리커다인에서 서먼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도출된 결과를 비교해 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큰 차이가 없이 결과가 도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서모메터를 리커다인 서멀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구현한 결과입니다. 서모메터는 바이메탈의 원리를 통해서 온도에 따른 온도를 측정하는 장치입니다. 따라서 보시는 바와 같이 컨벡션에 대한 부분과 히트 제너레이터를 적용하게 되고 서모메터의 바이메탈 원리를 통해서 온도의 눈금이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R플렉스젠 기능 개선 사항입니다. V9R4에서는 아이젠솔버, 즉 새로운 아이젠솔버인 션샤인이 탑재되었습니다. 이로써 기존 대비 3배 이상의 결과 파일을 빠르게 생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유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속도 향상은 크게 나타납니다. 이와 같은 속도 향상을 나타내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스트레스와 스트레인 쉐입에 대한 계산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면서 전체 소요 시간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션샤인에 대한 결과와 기존의 다이나믹스에 대한 결과, 타 소프트웨어에 대한 결과를 비교해 보았을 때도 결과의 차이에는 크게 변함이 없고 생성 속도가 크게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메시어와 관련된 신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토 메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V9R3의 다이얼로그 박스와 V9R4의 다이얼로그 박스가 새롭게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즉 기존에 있던 기능이 제거되고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어드밴스 세팅이 추가되면서 관련된 옵션들을 좀 더 많이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관련된 옵션이 확장하게 된 이유는 기존의 리커다인 메셔의 핵심 코어인 CM2에 포함된 히든 옵션들을 V9R4에서는 좀 더 많이 노출시켰기 때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 옵션으로 Wait on quadrangle 옵션이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본 옵션은 shell for element 생성 시 활성화되는 옵션으로서 shell 3 혹은 shell 4 element의 조합을 어떻게 나타낼지를 5가지 단계로 구분하여 표현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다섯 번째 단계인 high로 놓게 되면 shell 4 element만 생성하게 되고 네 번째 단계로 놓게 되면 트라이앵글 shell 3 element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메쉬가 생성하게 됩니다. 즉 보시는 바와 같이 low로 되었을 때, 디폴트로 생성되었을 때, high로 생성되었을 때 결과를 확인하게 되면 shell 4 element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어디셔널 세팅에 포함된 옵티미제이션 레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옵션은 메쉬의 퀄리티를 조정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즉 레벨은 5개의 단계로 설정되어져 있고 로우 상태에서는 최적화 과정을 생략하고 디폴트로 설정된 가운데 단계에서는 메쉬 퀄리티와 메싱 스피드를 최적화합니다. 하이 단계에서는 메쉬 퀄리티는 높이는 반면에 메싱 스피드는 낮추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때 하이에 대한 부분을 적용할 때는 violation of internal angle rule과 같은 에러가 발생하게 되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low 상태, 디폴트 상태, high 상태일 때 max aspect ratio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high 상태에서는 meshing 스피드가 많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어디셔널 메쉬 옵션에서 솔리드 옵션을 선택했을 때, 즉 솔리드 8 엘리먼트를 선택하였을 때 활성화되는 옵션입니다. 본 옵션은 삼각형과 삼각형, 사각형과 사각형 부분이 접합되도록 하는 기능으로서 본 옵션을 설정하게 되면 사각면을 공유하여 솔리드 8 엘리먼트를 생성하게 됩니다. 반면에 본 옵션을 적용하지 않게 되면 사각면에 삼각면을 가진 솔리드 4 혹은 솔리드 5 엘리먼트를 생성하게 됩니다. 본 옵션을 적용하고 안하고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하게 되는데 곡면이 많은 경우 본 옵션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토탈 엘리먼트 수를 감소시키는 장점을 나타내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스피어의 형상에 있어서는 전체 엘리먼트 수가 옵션을 적용하지 않을 때에 좀 더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어디셔널 메쉬 옵션에 포함된 인터널 엘리먼트 사이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널 엘리먼트 사이즈는 솔리드 엘리먼트 내부에 생성되는 엘리먼트 사이즈 값을 설정함으로써 동일한 엘리먼트 사이즈를 부여하였을 때 전체 노드 및 엘리먼트 수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가장 큰 옵션입니다. 물론 쉘 엘리먼트 생성 시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인터널 엘리먼트를 적용하였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즉 인터널 엘리먼트 사이즈를 다음과 같이 적용하고 전체 민 맥스 엘리먼트 사이즈는 공통으로 가져갔을 때 나타나는 결과 차이를 다음과 같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솔리드 엘리먼트에서도 인터널 엘리먼트를 적용함과 하지 않은 것에 따라서 결과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인터널 엘리먼트 사이즈를 키워서 적용하게 되면 전체 엘리먼트와 노드 수를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그라데이션 팩터에 대한 부분입니다. 본 그라데이션 팩터는 기존까지 쉘과 솔리드에 대한 그라데이션 팩터가 공통으로 적용되어져 있었는데 V9 알포에서는
쉘과 솔리드의 디폴트 설정을 달리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솔리드 그라데이션 팩터 부분에 있어서는 인터널 엘리먼트 사이즈를 고려하여서 외부와 내부의 엘리먼트 사이즈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라데이션 팩터 값이 클수록 엘리먼트 개수는 줄어드는 효과를 나타나게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라데이션 팩터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상응하는 엘리먼트의 수는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옵션으로서 스트릭트 모드와 관련된 에러를 수정하는 오토 클린업 쉘 메시 옵션이 추가되었습니다. 본 옵션은 Enable Non-Strict 모드라고도 표현하게 됩니다. V9R3까지 솔리드 엘리먼트를 생성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에러가 발생하게 되면 솔리드 엘리먼트를 바로 생성하지 않고 쉘 엘리먼트를 생성한 후 쉘 엘리먼트에서 관련된 오류가 나타나는 엘리먼트를 수정한 후 솔리드 엘리먼트로 변환하여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하지만 V9R4에서는 본 옵션을 적용함으로써 관련된 에러를 상쇄시키고 바로 솔리드 엘리먼트를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쉘 엘리먼트를 생성할 때 다음과 같은 옵션이 추가되었습니다. 본 옵션은 서피스 내부에 포함된 홀 혹은 루프 타입의 빈 공간을 둘러싼 영역에 엣지의 수를 설정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민맥스의 엘리먼트 사이즈가 작을 때 맥스의 엣지의 개수를 설정하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에 엘리먼트의 사이즈가 클 때 이때 루프에 있는 엣지의 개수를 미니멈 엣지의 개수를 설정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홀 주변에 파인 메쉬가 필요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옵션은 홀 주변의 엣지의 수를 홀수에서 짝수로 변경할 수 있는 옵션이 추가되었습니다. 또 다른 옵션은 패치 앵글 톨러런스 부분이 추가되었습니다. 본 옵션은 인접한 패치의 각도를 계산해서 설정된 값보다 클 경우에 이를 엘리먼트의 엣지 라인으로 설정하는 옵션입니다. 이때 패치의 각도는 테셀레이션 혹은 패치 정보를 통해서 생성된 패치를 사용하게 되고 결론적으로는 패치의 앵글 톨러런스가 작으면 작을수록 엘리먼트 수는 증가하게 됩니다. 다음은 Geometry Refinement의 Maximum Facet Size 기능이 다음과 같이 추가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General Auto Mesh에서는 CAD 데이터를 바탕으로 테셀레이션 데이터를 생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메쉬를 수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V9R4에서는 삼각형 패치 정보 또한 사용할 수 있게끔 기능이 개선되었습니다. 따라서 복잡한 CAD 지오메트리에서 테셀레이션 데이터를 컨트롤할 수 있는 플레인 톨러런스 혹은 앵글 톨러런스로 설정할 수 없는, 변경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쉽게 패치셋을 적용함으로써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V9R4에서는 멀티 메싱 기능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파티셔닝이 된 두 지오메트리에 대해서 첫 번째 메쉬를 수행하고 두 번째 메쉬를 수행하면 자동적으로 접합된 부분의 노드들은 자동으로 머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본 기능을 위해서 오토 메쉬 부분에 플렉스 머지 기능이라는 옵션이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V9R3에서는 다음과 같은 프로시저로 멀티 메쉬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스플릿을 위해 파티셔닝
부분을 수행을 하고 멀티 메시, 첫 번째 메시를 표현한 다음 패치셋을 생성해주고 그 다음 이웃한 바디에 메시를 하기 위해서 관련된 옵션을 선택하셔야 하였습니다. 또한 임프린트 패치셋을 설정하여야 했고 이를 수행한 이후에 두 번째 메시를 하고 두 번째 메시한 이후에 플렉스 머지를 통해서 두 바디를 머지를 시켜 주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V9R3에서는 여러 단계의 과정을 거쳐야지만 멀티 메시를 수행할 수 있었는 반면에 V9R4에서는 단순히 두 바디의 메시를 통해서 자동으로 머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리메시 부분에 있어서도 멀티 메싱 기능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즉 타겟 지오메트리에 대한 부분을 A 바디, B 바디, 사용자분이 원하는 바디를 선택을 하여서 멀티 메시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매뉴얼 메시에 있어서도 멀티 메시 기능이 지원하게 되었고 관련하여 머지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옵션이 추가되었습니다. 혹시 본 발표 자료에 있어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저희 리커다인 기술 사이트 포럼 게시판에 등록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